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8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진짜 감기 몸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어제 저승사자 영접하고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몸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증세가 뭐였냐면 제가 제 살을 이렇게 만지면 막 아팠어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날씨도 춥고 그리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걸어갈 때 조심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긴장하고 움츠리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아마 제 몸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긴장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행운이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데 유모차가 좀 크거든요. 크고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끌고 다녀서 근육통이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집에 그 테라플루 그 차로 마시는 감기약이 있어서 그거를 한 봉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은 들었는데 새벽에 또 깼어요.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테라플루 2봉이 있었는데 한 봉을 또 맞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약도 없고 몸은 아파 죽겠고 그래서 10시까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이게 이런 거를 혼수 상태라고 하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뭐라도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약이라도 좀 사다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이제 병원에 갈 수는 없고 또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판콜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날 주섬주섬 또 옷을 입고 행운이를 또 부여잡고 편의점 가서 이제 판콜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죠. 먹고는 떡실실 내고 뻗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잠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이 좀 됐습니다. 아마 오늘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고 좀 일찍 쉬고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컨디션이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몸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몸 아프면 서럽잖아요. 제가 아까 가만있어 봐. 편의점에 판콜을 좀 이렇게 배달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할 정도로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편의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섬주섬 갔다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진짜 감기 몸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더 쉬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주식시장도 지키고 내일 또 새날도 출연해야 돼서 오늘 방송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인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12월 16일 코스피는요. 0.95포인트 하락해서 23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산타 랠리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장 초반 대비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가는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주식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자, 지난주 한 주를 보면은요. 주 초반에는 12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겠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택도 없다. 뭐 이런 찬물을 끼얹은 한 주였고요. 주 후반에는 또 11월 부진한 소매 판매로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우려도 확산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조금 바꿔드리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저울질을 한번 해보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과연 둘 중에 어떤 녀석이 더 못된 녀석이냐.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 주식시장에 무서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발언들이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산타 랠리는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주식시장이 이 정도 견뎌질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242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360포인트라고 했죠. 전문가들은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어떤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연말까지 어떤 모멘텀의 공백기다.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바로 12월 달 FOMC 회의죠. 그리고 이번 주는, 다가오는 한 주는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일요일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말 되면은 또 이렇게 좀 흥분하지 않습니까? 남의 생일날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흥분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저처럼 예, 주식이 생업인 사람들은, 본업인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고 뭐고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 지키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굳이 거래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뭐 중요한 이슈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주식시장이 목매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12월 달 거래일은 거래가 좀 한산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2022년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 주식시장 거래일은요. 12월 29일 날입니다. 12월 30일 금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연말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북클로징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계,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거래가 한산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연준 위원들은 시장을 계속 누를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을 누르지 않으면 증시가 산타 랠리니 아니면 2023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니 해서 술렁술렁술렁 이렇게 흥분하면 그나마 잡아놨던 소비자 물가지표 7.1%를 다시 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준 위원들은 증시가 흥분하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게 다행인 것이 뭐냐면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워낙 쓸카드가 많은 미국은 그렇게라도 포장을 해서 경기 침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외국계나 뭐 크게 모멘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 있죠. 뭡니까? 배당주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이제 배당락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배당을 많이 주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한산하지만 그나마 뭐 이슈 없을까 했을 때는 예, 배당주 이 정도 짚어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했는데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뉴욕 증시 전망, 뭐 증시 전망 같은 자료를 봐도 투자자들은 산타랠리를 기대했지만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다시 본다면 여러분 뭐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가 나오면 좋고 호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죠. 그런데 산타랠리가 주린이들이 생각하는 오르고 조종받고 오르고 하는 이런 산타랠리는 생기지 않았다. 그럼 주린이 분들은 서운하실 수 있지만 저나 혹은 주식 매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월 말에 어땠습니까? 9월 말에 코스피 뭐 2100까지 내려간다, 2000이 깨진다, 197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2360포인트 그리고 다음 주에 뉴욕 증시가 이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 없죠. 그러면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하면 2400포인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말에 생각했을 9월 말 그 당시 우리가 2000 깨지면 어떻게 하지? 2100 깨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분위기와 봤을 때 지금은 나쁜 분위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린이 분들, 특히 3000포인트 넘어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지금 2360포인트, 2400포인트가 한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추락을 한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림 중에서 코로나19를 딱 떼버리면 지금이 적정 주가가 맞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코스피가 2100포인트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자를 더하고 몸집을 좀 키우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지금 2360포인트, 2400포인트가 결코 아주 저렴한 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린이 분들이 3000포인트 넘은 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계속 주식시장 하락만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360포인트, 2400포인트가 말도 안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지표는요, 지금 2400포인트 정도의 이 수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꽤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를 딱 떼버리면 지금 코스피 주가가 적정 주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는요, 올해와 같은 공포스러운 금리 인상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22년 1월 달에 동결,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75bp, 그리고 12월 달 50bp. 글쎄요.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해댔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올해는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연준 의원들은 주식시장이 벌렁벌렁 흥분하면 그나마 지금 잡아놨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까 봐 계속 시장을 누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내년에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거다.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이제 제동거리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플레이션을 눈에 띄게 둔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경기 지표를 둔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못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고요. 제가 소비자 물가 지표 얘기하면서 7.7이다, 7.1이다 그런 것보다 그 전에 비해서 둔화 폭이 얼마냐. 그런데 지난달에는 0.5, 이번에는 0.6.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연준 의원들이 하는 발언과는 달리 급격하게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뭐든지 양날의 칼이라고 그동안의 그러한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지표를 둔화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경기 침체와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산타랠리 올해 안 오는 거야? 라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 적정 주가다. 여러분 9월 달에 생각했을 때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물론 여전히 경기 침체라든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영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제로 코로나 폐지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국이 지금 화장터가 24시간 가동된다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9월 달에 생각했던 그 공포감에 비해서 지금 2360포인트, 2400포인트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24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우리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데 2400포인트 넘어서 이제 2400에서 2500포인트까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누가 들이댄다? 예, 기관들이 들이댑니다. 제가 앞에서 기관들이 들이대는데 그게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9월 달에 그 공포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뭐 2000이 깨진다, 2100이 간다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쭉 매수를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바로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 같은 거를 운영해서 시장에 유입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깔아놓은 그 판을 기관들이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주린이들이 안도하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제가 그게 주식시장의 공식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즉 기관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그 유입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2500포인트 안착되고 안착이 유지돼야지만 기관들이 뛰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한 2300에서 2400. 저는 2300도 좀 너무 낮다고 보고요. 한 2400포인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왜 내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안 오는 거야? 왜 언제 도대체 코스피 시장은 2800 가는 거야? 언제 다시 3000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9월 달에 생각했을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안정적이다. 여기저기서 진짜 뭐 곡소리가 나고 부동산 시장에서 뭐 여기저기서 막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주식이라는 녀석은 이슈를 미리 땡겨서 소화시켜서 꿀꺽 똥까지 싸는 녀석이다 보니까 미리 반영을 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을 모두 다 한 해 동안 소화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저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첫 번째 금리 결정에서 한 번 정도 인상을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 공격적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만 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게 솔직히 내년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금리 인상하지 않고 금리 동결로 그냥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쭉 유지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악재가 뭐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진짜 어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놓은 어떤 문제점들이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고 점점점 커지면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악재 요인이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고 그 앞당겨서 생각한 걸 가지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진짜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동결로 쭉 하면은 그렇게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 괜찮을 것 같네. 라는 생각에 머무르시지 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치 유리를 걷는 것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러한 조심성으로 주식을 매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400포인트 결코 안 좋은 걸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앞으로 남아있는 12월 달,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가지고요.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린 저의 시황관을 가지고 아주 작게나마 변화되고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 나오면 계속 짚어드릴 거고요. 예.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안 하니까요. 내일 오후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0일 화요일 방송에서 다시 건강을 찾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살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십시오. 돈도요. 주식도 건강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